자,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110페이지 오세요. 110페이지. 하단에 22번 있습니다. 자, 22번. 법률행위 취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법률행위를 자, 동그라미 쳐요. 취소한 후 동그라미.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죠. 여기서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니까 무효를 그대로 대입하면 무효행위 추인 가능해서요. 다시 취소한 후라고 무효행위 추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은 가능할 수 있죠. 맞습니다. 2번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다음 상대방 더 놓쳐요. 상대방이 그 삽시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죠. 취소권자는 정해 있죠.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의 환자, 대리인과 승계인 정해 있죠. 단 이무대리인은 취소 못한다고 대리편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취소할 수 없죠.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일한 받은 이익이 자 현존 동그라미 제한능력자는 선이익이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는 거죠. 4번 법률행위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학 이행 청구에는 취소 삽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묵시적 취소죠. 뭔지 명시 묵시 가능하죠. 취소를 전제로 해서 소송을 청구했다. 소송 행위했죠. 행위. 거기에 취소가 포함되어 있죠. 이게 묵시적 취소입니다. 5번 취소권은 추인, 인 몇 글자 인? 세 글자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 법 몇 글자요? 10글자라 10년 내에 맞습니다. 3년과 10년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을 가질 수 없는 자 그랬나요? 그럼 취소권자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 살짝 써볼게요. 취소권자는 이 제착사강입니다. 제착사강 이자들과 그의 대리인과 승계인의 하나입니다. 다시 취소권자는 제착사강 이자들과 그들의 대리인과 승계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수업할 때 외웠죠. 이렇게 보세요. 제 차를 사가면 대승한다. 제 차를 사가면 대승한다. 그럼 대리인 중에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지만 임무 대리인은 없다고 공부했고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다 있다. 이 중에 제한 능력자는 취소하면 책임질 일이 없어지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무 대리인 취소할 수 없다. 그 두 개를 꼭 기억하세요. 그럼 23번 취소권 가질 수 없는 자입니까? 기억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 취소할 수 있죠. 니은 제한 능력자 법정 대리인 취소할 수 있죠. 디귿 임무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에 임무 대리인 취소권 없어요. 수권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정답에 들어가고 기억 니은 다 지워요. 기억 니은. 그럼 1, 2, 4 다 지워집니다. 다음 리을 사기당한 자 상속인 포괄승계인이라 포괄승계인이죠. 그러니까 취소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3번으로 오네요. 3번으로 오죠. 다음 미음 강박으로 증여한 자가 증여 후 10년이 경과했다. 그럼 10년이 경과했으니까 취소권이 이제 소멸했죠. 이제 취소권 없어요. 비읍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이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가 있고 그들이 취소 해지하는 겁니다.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라 취소권이 없습니다. 정답이 3번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종합 문제였습니다. 다음 24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은 자신 부동산을 가로쳐요. 법정 대리인 을 동의 없이 가로. 시험은 당연히 동의 없는 게 나오겠죠. 병에게 매각하고 병은 다시 부동산을 정에게 매각하겠다. 갑이 아직 미성년인 경우 기억은 취소권자, 니는 최상대방, 디귿 추인권자를 빠짐없이 표시한 겁니다. 그럼 자 해보세요.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다시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자기가 한 행위를 단독 취소할 수 있는데 이자가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추인은 능력자가 된 후 해야 돼요. 후. 그럼 다시 문제 읽어볼까요? 자, 미형자 갑은 자시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을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하고 갑이 누구에게 매각했죠? 병. 갑과 매매한 당사자는 병이니까 그때 그 사람 병이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승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병은 다시 정에게 매각하겠다. 먼저 취소 상대방은 한 명의 병. 그래서 1, 2, 3, 4, 5에서 니은을 봐요. 니은. 취소 상대방은 병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는 게 1, 2, 3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다음 기억. 취소권자는 갑과 을이죠. 갑도 취소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 취소할 수 있고. 그럼 정답이 2번 나왔네요. 근데 디귿 추인권자는 추인권자. 미성년은 아직 추인 못합니다. 법정 대리인만 가능하다. 정답이 확실히 2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권자 외우세요. 재차 사가면 대승한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자 26번 오세요. 자 18세 갑동하는 미성년자 갑은 으르 대리라고 사칭하여 자 다시 으르 대리인을 사칭하여 그럼 을 동그라미 을이 본인 그 대리인을 사칭해서 무권 대리네요. 무권 대리. 그래서 갑 써요. 갑의 무권 대리인. 갑이 무권 대리인에서 미성년자 그리고 을이 본인 사칭해서 그가 보관하던 을 노트북을 그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팔았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본인 을이 병에게 매매계약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한 때 매매는 확정 유효가 됩니다. 맞아요. 2번 을이 갑에게 추인한 때 그 사실을 모르는 병 동그라미 모르는 병은 매매계약 처리할 수 있다. 132조.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죠.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병은 추인할 수 있다. 132조. 3번 을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갑은 자신 선택 틀렸죠? 병 선택, 상대방 선택에 따라 책임지는 거죠. 3번이 135조.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병이 갑에게 대리권선을 알았다 동그라미 알았더라도 병은 을에게 추인여 확답을 최고 동그라미 그러니까 최악의 선처리 최고는 악이도 할 수 있죠. 맞았습니다. 2번 을이 추인한 때 그럼 추인했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 없어요. 아까 유동적. 이런 일이 발생하면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5번 본인 을이 추인한 때 갑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이제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추인했으니까 취소하지 못한다 해서 맞았습니다. 상당히 종합 문제였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28번. 갑이 을에게 사기를 당해서 토지를 양도하였다. 이때 갑의 취소권은 법자가 10글자라 법률에게 한 날로부터 10년. 그럼 답은 벌써 5번 나왔네요. 10년 내에. 다음 갑이 동그라미 쳐요. 사기 사실 안날 동그라미. 안날로부터 3년 내에. 다음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 추인할 수 있는 날 동그라미. 그럼 그 동그라미 두 개가 같은 말이죠. 첫 번째 사기 사실 안날이 두 번째 추인할 수 있는 날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3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5번. 그 다음 29번 갑니다. 29번 법률행위 취소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취소권은 다음 소가 몇 글자예요? 취소? 보세요. 소는 1, 2, 3, 4잖아요. 근데 2는 1, 2, 3 뒤에 3년이니까 추인이에요. 취소가 아니에요. 글자 수가 달라요. 그래서 취소가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3년. 눈만 크게 뜨면 틀린다 했죠? 니은 취소권은 그 다음 틀려서 지우세요.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지우세요. 10년이니까 그걸 법률행위 한 날 10년이죠? 앞에 다 틀렸죠? 법률행위 한 날 10년, 10년입니다. 10글자니까. 기억니은 다 틀렸습니다. 디귿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이의 제한 능력자도 이익의 현존이죠. 현존이익이죠. 이자 부채 다 틀렸어요. 제한 능력자는 선이익이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합니다. 기억니은 디귿 다 틀렸습니다. 리을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만 틀렸죠. 법정 대리인은 소멸 전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럼 정답은 이미 3번 나왔고, 자 미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 다음 취청량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불허하지 않는 한 추인항소로 본다. 끝에 잘 보세요. 끝에 추인항소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이게 법정 추인. 그럼 앞에 취소권자 이행 청구 맞았습니다. 미음은 맞았네요. 비읍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아까 했죠? 먼저 추인하면 취소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음만 맞았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0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 설명 맞는 겁니다.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언제든지가 틀렸죠. 그 뒤에 취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추인은 언제가 아니죠? 추인은 취소인 소멸 후에 가능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틀렸습니다.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적극하게 추인한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추인했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제한 능력자가 취소인인 소멸 전이라면 추인할 수 없다. 제한 능력자가 된 후해야 되죠. 법정 대리인과 달라요. 4번 법정 대리인은 취소인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4번이 맞았네요. 3번이 틀렸고 5번 취소하여 무효로 된 법률행위는 다음 가로쳐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추인까지 가로 할 수 없다. 이 추인 못하고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가능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3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거네요. 그럼 법정 추인은 취청양 외웠나요? 그래서 이행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되고 이걸 상대방이 하면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처럼 문제가 뭐죠? 지금 법정 추인이 아닌 거 그러면 주어를 상대방을 찾으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청구와 양도는 추인이 아닌데 취소권자는 뭘 하든 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거니까 상대방이 주어인 걸 찾아요. 기억은 주어가 취소권자, 니는 취소권자, 상대방이 주어네요. 상대방이 주어입니다. 디귿도 주어가 취소권자, 리을도 취소권자, 미음도 취소권자, 비읍도 취소권자. 근데 니은이 정답이 없네요. 그러죠? 그럼 이제 뭔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자, 니은이 정답이 있어야 되니까 1, 3, 5는 틀렸어요. 그럼 이제 2번과 4번이 답인데, 자, 2번, 4번에 디귿 볼까요? 디귿. 자, 디귿을 볼게요. 디귿은 박스에 디귿.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았네요. 그럼 누가 이행 청구했어요? 상대방.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죠.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면 추인 아니다. 추인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갑니다. 디귿은 상대방이 이행 청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취청량에서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뭐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유사한 문제 33번 풀어볼게요. 유사한 문제. 자, 33번. 이것은 이제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거네요.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주어가
취소권자로 시작되면 법정지에 해당하고 상대방으로 시작되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까지 돼 있죠? 주어가 상대방인 거 있나요? 미음은 주어가 상대방이 취소권자 이행 청구했다. 이건 법정춘이 아니죠. 그럼 미음 있는 걸 빨리 다 지워요. 1, 2, 3, 4, 5에서. 1번 미음 지우고 미음 지워요. 4번도 지워집니다. 4번. 그랬죠? 그럼 이제 나머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보세요. 일단 2개 지웠어요. 큰 성과입니다. 자, 기억은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반긴 채무를 이행했다. 미성년자는 아직 취소원이 소멸하지 않았죠. 미성자는 아직 취소원이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추인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아니고 니은 취소권자 동그라미 취청양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다. 니은은 정답이 들어가야 돼요. 니은은. 자, 틱은 사기 사실 안 취소권자가 주가 취소권자죠. 상대방으로부터 강제 배행을 받았다. 그럼 취소권자는 뭘 하든 추인입니다. 이것도 들어가야 돼요. 리을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 일부를 수령하면서 추인이 되는지 알았는데 그 뒤에 함정이 있죠. 이의를 유보 동그라미 이의를 유보하면 추인이 아니죠. 그래서 리을은 빠져야 되니까 뭐 정답은 이미 2번 나왔어요. 다음 비읍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았네요. 그럼 상대방이 이행 청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 청구했으니까 추인이 아니다. 시옷 취소권자가 장래에 잘 보세요. 자, 취소함으로써 동그라미 이 말은 취소한다니까 추인한답니까? 취소한다는 거죠. 취소함으로써 받게 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양도했다. 이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득한 권리 양도가 아니에요. 취소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인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 정도 어려운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다 취청형에서 다 끝납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 좀 연습해 본 거죠. 그 다음 34번 취소할 법률의 설명이 틀린 겁니다. 1번 취소된 법률은 처음부터 맞아요. 속어봐요. 2번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행위를 단독으로 동그라미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그랬고 3번 제한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 추인은 취소원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틀렸죠. 법정 대리인은 취소원이 소멸 전이라도 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은 소멸 전에 할 수 있다 그랬죠. 답이 3번이고 4번 제한능력자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 능력자가 됐네요. 이 일 보내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으로 본다. 법정 추인 될 수 있죠. 취소원인 소멸 후에 있으니까 법정 추인 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 동그란 5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범인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그 취소는 동그라미입니다. 그 상대방 동그라미 나와 행위한 그때 그 사람 맞았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아무튼 이거 잘 기억하세요.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되지만 법정 대리인만 그 전에 할 수 있다. 추인입니다. 다음 36번 가세요. 자, 무효취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은 좀 엉뚱하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소급의 무효가 되죠. 1번이 바로 답이네요. 아니 취소해야 무효가 될 거 아닙니까? 1번이 바로 답입니다.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가 확정된 경우에 취소는 자, 그 상대방 동의 그때 그 사람 맞아요. 3번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는 법률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자, 현존 동그라미 선악불문 현존입니다. 현존 상태만 부당이득 반환한다. 4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이라는 확정은 그때부터 동그라미 맞아요. 소급이 없다. 5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 해도 법률효과 침해에 따른 손해가 없으므로 배상 청구할 수 없다. 유효일 때 손해가 나고
무효에서는 원칙 나오지 않는다 했죠.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가 다 겹칩니다. 다음 넘어가 보세요. 이제 38번. 38번이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자, 38번. 갑은 을의 모친이 어머니죠. 어머니로서 동그라미 칩니다. X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가 누구죠? 갑소요. 을의 어머니 갑소요. 그 다음 권한 없는 을 동그라미 아들. 권한 없는 을 자식이 병은행과 공모해서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동그라미 쳐요. 간명의로 위조 동그라미 위조한 다음, 그러니까 아들 을이 어머니 이름을 위조한 다음 X토지의 병은행 앞으로 동그라미 쳐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동그라미 써요. 병은행 앞으로 등기하고 1억 원 대출 동그라미. 누가 대출 받았어요? 자식을. 자, 그럼 얘 보세요. 이제 누가 소유자죠? 어머니 갑. 누가 위조했죠? 자식을. 근데 여기는 병 앞으로 저당권 등기한 거예요. 위조해서 소유권 등기가 아니라 이 사례는 병 앞으로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 그래도 권한노무자가 처분행위에서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위조해서 가짜라고 저당권 등기했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나 위조했으니까 다 무효죠. 똑같습니다. 무효 똑같아요. 그럼 자, 동그라미 1번. 갑병 사이 대출 계약 무효입니다. 무효. 위조했으니까. 2번. 병명의 근저당권 등기 무효 위조했으니까. 그럼 2번에서 3번 하나 살펴. 무효니까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가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소유자가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4번. 갑이 권리자가 을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이게 무권리자의 추인이에요. 이게 뭐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한 경우.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들렸죠. 서고봐요. 무권대리를 유추해서 서고봐요입니다. 그때부터 들렸어요. 서고봐요. 새로운 범위라는 것으로 본다. 그때부터 들렸습니다. 5번. 갑이 자신의 피담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어머니가 아들이 한 거라 인정할 수 있죠. 그럼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갑이 책임지고 을 잡아서 청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4번을 꼭 알아두세요.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은 법에 없는데 무권대리를 유추해서 소급해 있다. 그 다음 오른쪽 40번까지 하겠습니다. 자, 40번은 추인할 수 있는 법령이가 아닌 건데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이 있고 무효행위 추인이 있어요. 그 두 개를 혼합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1번 통정의 표시에 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지만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고 2번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추인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으니까 추인할 수 있다. 3번 무권대리 법률행위도 추인할 수 있고 4번 미성년자가 법정대행 동의나 허락 없이 자기 부동산을 매도했다. 이것도 취소할 수 있지만 추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2번, 4번 묶으셔가지고 2번, 4번은 취소할 수 있지만 추인할 수 있죠. 3번은 무권대리 추인할 수 있고 1번은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고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5번은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한 토지거래 허용 내의 토지거래 계약은 이건 강행법규 위반 무효죠. 그럼 강행법규 위반 무효는
무효행위 추인 안 되죠. 무효행위 추인 안 된 것 세 가지. 103조 무효, 104조 무효, 강행법규 위반 무효 추인 안 되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40번은 추인에 관한 종합적인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뭐 뒷부분이 갑자기 여러 문제가 많네요. 사기 떨어지게. 그래서 추인을 문제를 물어본 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효 취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조건 기한을 하고 물권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제가 푸니까 잘 모르겠죠? 미리 풀어 오셔가지고 하셔야 효율적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